자, 자산 이연보 선생의 어부단과 같게 뭐 당연히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연시조예요, 연시조. 자, 그러면 이 어부단가의 특징은 뭐냐면 실제로 어부의 삶이 아니야. 가어옹이라고 해서 가짜 어부야. 지금 가서 이연보 선생님이 어촌에 가서 물고기 잡냐, 그건 아니고 그냥 어부의 삶에 대한 어떤 그것을 보고 어부의 생활에 대해서 괜찮은 삶이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연 속에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요, 만족감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속세 시름 같은 거 없고요. 그러니까 고기잡이 하는 어부가 얼마나 행복하겠냐, 멋스럽냐, 뭐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고, 얘는 내용보다도 원래 어부가라는 고려 가요가 있어. 그것을 계승해서 어부단가 시조가 나왔고, 나중에 이거 보고 고산윤선도가 어부사시사라는 걸 지었다. 그래서 계보가 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사대부가 자연을 바라보는 거하고 또 일반인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건 좀 다르잖아. 근데 사대부들은 항상 속세에서 어떤 부귀공명, 출세 뭐 이런 거 끝나고 나면 자연 속에 들어가서 은일지사라고 그러지, 숨어 사는 것에 대한 동경, 그것이 마지막 귀착지라고 여겼어. 뭐 그런 가치관이나 자연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의 시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 그 뭐 고사도 나오고 뭐 지금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상투어가 많이 나온다 라고 얘기해. 그러면 상투어가 나오면 문학성이 떨어지는 거지. 또 예를 들면 임금에 대한 충성, 그 부모님에 대한 효도, 이런 사회 윤리적 가치가 규범이 들어가면 이것도 문학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투적인 용어들이 빈번히 등장함으로써 문학성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본문 봐볼게. 제1수. 이중에 시름이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이중이라는 건 여기서는 우리가 속세에서 살아가는,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중에 시름 걱정이 없는 것이 바로 어부의 생활이다, 어부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연보 선생은 어부가 아니야 라니? 어부가 아니면 뭔데? 물고기 잡는 것을 어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풍류를 즐기는 사람 정도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어부 흉내를 냈다, 그냥 물고기 잡는 거 잡는 척했다, 뭐 이런 거야. 일업편주, 일업은 한 조각의 나뭇잎 정도 되겠어. 한 조각, 한 개의 나뭇잎. 편주는 조각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비유적 표현이고, 드넓은 바다에 배는 말이지 마치 강물에 떠있는 나뭇잎 같은 것이다 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고, 만경파라고 해서 물결을 말하는 건데, 만이랑이라 되는 물결을 띄워두고 그러면 이게 이제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인세, 인간 세상이라고 얘기해서 속세, 다른 말로 사회, 또 다른 말로 홍진, 풍진, 진세,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더러운 세상. 물론 속세의 성격상 부귀공명, 출세, 물질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럽다고 얘기한 거지, 자연과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인세를 다 잊었대. 그러니까 난 생각하고 싶지 않아. 거기 다 잊고 지냈어. 날 가는 줄 알까? 모르겠지요. 서리적 표현이고, 그만큼 어부의 생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유유자적한 어떤 어부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일수가 한가로운 어부의 삶에 대해서 일종의 예찬이라면 예찬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수로 갈게. 굽어보니, 앞으로 구부려보니 천심녹수, 천길 낭떠러지 푸른 물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어부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되겠지. 그 다음에 돌아보니, 뒤돌아보니까 있잖아. 만첩청산, 만첩, 이게 겹쳤다는 얘기고 푸른 산이야. 근데 이 구절은 상투적인 구절이라고 해야 돼. 너무 자주 쓰는 거야. 또 천심녹수, 만첩청산, 이건 다른 문학 작품에도 자주 등장하는 거야. 대구법이고, 굽어보면 돌아보니 천심녹수, 만첩청산, 이렇게 짝이 됐으니까 대구법이고, 그 다음에 상투적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가보지도 않고 지가 떠드는 거야. 어디서 읽은 거 가지고. 그러면 이건 관념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 가서 본 배경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십장홍진, 홍진 나왔네, 동그라미. 아까 나왔던 인쇄하고 똑같은 말이지. 십장홍진, 얼마나 가려는가. 자, 그러면
가렸는가라고 했으니까 많이 가리면 가릴수록 좋다. 왜? 자연과 속세가 분리되겠지, 그지? 그 중간에 있는 게 천심녹수 만척정산이지. 얘는 긍정적 시어로 쓰였네. 왜? 속세를 가려줬으니까. 더러운 것 가려줬으니까. 단절을 얘기하는 거니까. 속세와 자연을 단절시켜주는 거니까 좋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강과 호수를 말하는데 이건 대유법이지. 자연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월백, 환하게 달빛이 비치는 거야. 월백하거든. 그러면 이거 여기서 딱 느껴지는 게 뭐야? 어떤 평화롭고 아주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운치 있는 모습이지, 그지? 더욱 무심하여라. 무심, 고전문학의 무심, 무조건 욕심이 없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유유자적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수야, 이수. 그 다음에 청아의 밥을 싸고 녹류의 고기 깨요. 이거 어디서 본 건데 고산윤선도의 어부사시다에 나오잖아. 여름에 자 반찬을 한 장만 마라. 연잎에 밥 싸들고 가면 돼. 반찬 어디 있는데요? 물고기 잡아먹으면 되지. 그런 내용이 떠오르니까 윤선도의 어부사시다는 요 구절도 갖다 썼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청아는 푸른 연잎을 말하는 거고 거기다가 밥을 쌌어. 도시락처럼. 녹류, 푸른 버드나무 가지야. 그 다음에 고기를 깼대. 그 물고기 잡은 거니까 어부의 삶 속에는 뭐 흔한 일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밥과 반찬을 마련해가지고 노적 화청, 노적은 갈대고 그 다음에 화청은 적이 억새풀이고 노는 갈대고 그 다음에 꽃도 있고 배 메어두고 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어촌에 가면 이렇게 뭐랄까 항구는 아닌데 이게 갈대꽃도 있고 이런 풀숲에다가 배를 딱 묶어놓고 일반 청음이 괄호로 묶어볼까? 이거는 그냥 외워도 일반 청음이는 자연의 참된 의미를 말하는 거야. 자연을 즐기면 자연이 참 좋구나. 자연은 이런 것이야. 이런 거를 어느 분이 아실까? 나만 알아. 그런 얘기야. 소리적 표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자연의 참된 의미를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 어떤 다른 사람이 나처럼 살아갈까? 없을걸?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거다. 어부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고 자부심이다. 여기 삼수의 내용이야. 여기도 지금 보면은 풍류를 즐기고 있는 거지. 여기 청아의 밥 사들고 녹류의 고기 깨요. 이게 있잖아. 생존을 위한 몸부림 이렇게 안 느껴져. 마치 어부의 삶, 즉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소풍 가는 느낌 들지? 그러니까 이게 풍류라고 얘기하면 돼. 고전문학에서 풍류는 술이야, 술. 사실은 술 먹고 취흉의 어떤 즐거움, 만족감을 하는 걸 풍류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풍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고 해석해도 된다. 그 다음에 사수로 갈게. 산두에 한운 일고 또 나왔네. 수중에 백구가 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 산꼭대기에는 한가로운 구름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수중에는, 이건 원래 수중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물 위에는 백구, 흰 갈매기가 날아다닌다. 대구적 표현이지. 산두에 수중에 한운이 일고 백구가 난다. 다 짝이 맞으니까. 여기서 자연이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는 한운과 백구야. 한가롭고 생동감 넘치는 백구. 자, 무심한, 또 나왔어. 욕심이 없고 다정한 것은 이 두 것이 뭔데? 한운과 백구를 말하는 거고 자연이라는 의미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일생의 시름을 잊고 너 동그라미 의인화됐죠. 인칭대명사를 썼으니까 사람처럼 부른 거잖아, 그지? 일생의 시름을 잊어버리고, 일생의 시름은 위에서 말한 대로면 십장홍진, 세상일 뭐 이런 것들이야.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너, 여기서는 한운과 백구라고 하면 되고, 더 확대시키면 자연을 쫓아가 됐지. 논리라. 자연을 쫓는다는 거에 봐봐. 아까도 얘기했는데 얘는 형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추억이며 기억이며 뭐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쫓겠다, 내가 추구하겠다라는 뜻이야. 하지만 형태가 있으면 쫓아라고 해야 된다고. 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결국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고 있네. 이럴 때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의미하는 한자 성어는 우리가 물심일려도 있고 일심동체라는 말도 있고
주객일체라는 말도 있고 이런 거 모두 자연과 인간의 동화를 말하는 거다. 요게 지금 4수의 내용이고 마지막 5수 한번 볼까? 장안을 돌아보면 장안은 뭐 어디 중국 당나라 수도가 장안이니까 아무튼 서울을 말하고 여기서는 한양이고 돌아보니 북골 임금님 사시는 경복궁이 천리로다. 천리 밑줄 치고 이거는 실제 거리는 아니고 자연 속에 묻혀 살고 어부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한양이라는 공간이 임금님 계신 곳이 진짜 멀게 느껴졌다. 정서적 거리를 나타난다. 어주 고깃배에 누웠음들 누워 지낸다고 하더라도 잊은 틈이 있으랴. 이제 뭘 잊었어? 임금님이겠지. 여기는 문학성이 또 떨어지는 우국충정 같은 연주지사 임금을 그리워하는 뭐 그런 내용이야. 있으랴라고 했으니까 서류적 표현이고 잊은 적이 없다. 그러면 결국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얘기는 속세를 잊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잠깐 동안이야. 왜냐하면 그 뒤에 종장에 가면 잠깐 그렇게 잊지 못하고 있다가 나 말고 다른 사람 있으니까 나는 그냥 자연을 즐길 거야 라고 해석하면 돼. 두어라는 감탄사고 내 시름이 아니라 내 시름 임금님에 대한 걱정 우국충정 뭐 이런 것들이 내 시름이 아니고 제세연 세상을 구할 인재라고 했으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인재가 없겠느냐. 있으니까 나는 그 걱정은 그 시름은 내려놓고 자연을 즐기자. 어부의 삶에 만족하자.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잠깐 동안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나오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연 속에 살아가는 어부의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부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고 풍류적인 삶, 유유자적한 삶, 한가로운 삶에 대한 예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과 속세의 대비, 공간의 대비가 그 시상을 이끌어가면서 동시에 주제의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야. 속세보다는 자연을 추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자연에 해당되는 시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부의 삶이니까 만경파 같은 것도 자연이고 되게 많이 나오지. 천심녹수, 만첩청산 이런 것도 자연이고 뭐 강어는 뭐 자연을 대유하는 표현이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렇고요. 뭐 청아라든지 녹류 이런 것도 모두 자연을 의미한다. 자, 한운 백구 이것도 자연을 의미하는 거야. 속세로 나온 시어는 아까 나온 대로 인세, 인간 세상, 그 다음에 아까 나온 홍진 이것 말고 뭐 풍진, 진세 뭐 이런 것들도 사회, 인간 뭐 이런 거 다 비슷한 말이니까 당연히 알아둬야 되겠지, 그지? 자, 화자는 속세, 즉 이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잠시 있었다. 어느 정도 있었다 그런 뜻이고 하지만 결국 자연 속에 살아가는 어부의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볼까? 이 시조는 말이야. 한자어가 많이 사용됐어? 네. 정경 묘사가 관념적이야? 네. 왜냐면 실제로 가보지 않고 글 속에 자주 등장하는 뭐 천심녹수, 만첩청산 이런 걸 썼기 때문에 관념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긴 계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변하지만 얘는 계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청각적 이미지도 없어. 왜냐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는 지국청, 어사와 이런 청각적 이미지가 등장하지만 여기는 없다라는 게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와 다른 점이야. 그 다음에 비슷한 어구, 운율감 이건 대꾸법인데 대꾸법 2번 정도 나왔지, 그지?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썼냐? 음성상징어는 없지요. 음성상징어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나온다. 그 다음에 오수에는 감탄사 있냐 없냐? 있어. 그지? 있지? 그리고 그 감탄사는 전체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라고 해도 돼. 그래서 오수에 나와 있는 두어라 이게 감탄사야. 아닌 것 같지만 두어라라는 얘기는 마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 청자에게 뭐뭐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감탄사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에 대비해서 우월감을 드러냈냐? 우월감 드러냈지. 나만큼 즐기고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없지. 일반 청음이
어느 분이 아실까? 다 몰라. 나만 알아. 자연의 참된 의미는 나만 즐기고 있네.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속세하고 단절했는데 현실에 대한 미련이 좀 남아있고, 시선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느냐? 시선에 따라 전개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전개되고 있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는 시상의 전개. 제일 처음에 뭐야? 예를 들면 국어 보면 천심녹수 만척정산 뭐 이런 거 나오고, 밥사 들고 나가고 산꼭대기 보고, 그다음에 물 위를 보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지금 시선의 이동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고 하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물하고 화자의 정서는 거의 일치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연물이니까, 그지? 반대되는 건 안 나왔어. 자연 속에 사는데 자연은 일종의 동질감을 느끼겠지. 그러니까 자연물은 화자의 정서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지? 자, 그러면 시어를 한번 잠깐 보면, 북골이 어디야? 임금님 계신 곳. 제시어는 누굴까? 나라를 구할 인재, 선비를 말하는 거고, 일어편주는 드넓은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를 말하는 거야. 십장 홍지는 먼지 같은 세상, 더러운 세상, 즉 여기서는 속세를 의미하는 거고, 일반 청미는 자연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연시조, 오수로 된 연시조, 이연부 선생의 어부단가야. 그래서 마무리로 다시 얘기하면, 시상전개는 시선의 이동이다. 맞았고, 상투적인 한자어 썼고, 그 다음에 대꾸법은 2번 정도 나왔고, 물론 대꾸법이 2번이라고 했는데 더 찾아보면 더 나올 수도 있어. 눈에 띄는 대꾸법은 2번 정도 나왔어. 아까 설명 중에 서리법도 썼고, 감탄사 마지막에 두어라도 썼고, 마지막에 대비 공간이니까 속세하고 대비되는 자연을 얘기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어부단가의 내용이고, 나중에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영향을 알아두고, 만약에 연계를 하면 어부사시사의 내용을 공부하는데, 문제는 교과서에 자주 나온 거 말고 자주 안 나온 거 좀 찾아서 공부해 두는 게 연계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야.